자,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개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AAA, BBC 문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자, 끊어서 읽으세요.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대로 나열할 때, 뭐뭐 할 때, 여기까지가 요거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 구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전체 경우의 수. 그때 뭐라고 돼 있죠? 양 끝에 모두 A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나열될 확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양 끝에 모두 A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요 표현 잘 보세요. 뭐뭐 할 때, 요 앞에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6개를 일렬 배열하려고 딱 보니까 같은 게 3개, 2개 있네요. 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그래서 6개가 전부 나열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같은 게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게 또 2개 있습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얘랑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6, 5,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팩토리얼은 2니까 약분시키면 총 60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양 끝에 A가 온다. 양 끝에 모두 A가 온다. 그러면 A 2개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A 이렇게. 그러면 남은 문자열은 4개입니다. 이 4개는 무작위로 나열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A 2개 사용했고 요거 4개를 나열하면 되는데 보니까 같은 게 또 2개 있네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면 4 팩토리얼 4개가 나열되고요. 그 중에 같은 게 2개 있습니다. 얘는 12가지죠. 그죠? 그러면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거,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거 해서 60분의 12. 답은 5분의 1이겠죠. 2번 돼야 됩니다. 읽는 방법 아시겠죠? 뭐뭐 할 때, 그럼 요 앞에 말이 전체 경우의 수, 그 뒤가 분자에 오게 될 경우의 수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리, 팥, 수수, 조, 콩 5가지 잡곡 중 한 가지 이상의 잡곡과 쌀을 섞어서 모든 종류의 잡곡밥을 지었다. 이 중 임의로 하나의 잡곡밥을 선택할 때, 뭐뭐 할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뭐뭐 할 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그죠? 요 앞쪽에 있는 요 문장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요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총 지금 잡곡의 종류는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쌀과 섞어서 모든 종류의 잡곡밥,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떨까요? 이 문제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2가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중복 순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중복 순열로 계산할 때는 이런 거죠. 쌀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런 거죠. 보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팥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수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조, 콩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5가지의 이 잡곡들이 선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다 2가지씩이죠. 들어가거나, 잡곡밥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그죠? 그렇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5승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을 생각할 때는 한쪽에 쏠리는 걸 경계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죠. 주의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경우의 수 안에는 전부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한 가지 이상의 잡곡과 쌀을 섞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빠지는 경우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의 5승은 32죠. 1 빼면 31가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조합과 이항정리,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쌀과 섞을 잡곡을 선택하는 겁니다. 총 5가지가 있죠. 그러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겠죠. 그러면 5가지 중에 2개를 선택해도 되겠죠. 5가지 중에 3개를 선택을 해도 되고 5가지 중에 4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중에 5개를 다 섞어도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51부터 55까지 더해져 있죠. 뭔가 허전하죠?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50 제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얘는 2의 5승이죠. 그런데 얘 원래 없던 애죠. 50 제로는 1입니다. 그걸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31가지 이렇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방식이 2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2가지의 작곡만 들어가는 작곡밥을 선택할 확률이죠. 그러면은 2가지 작곡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개를 선택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2가 될 겁니다. 얼마죠? 10가지죠. 5, 4, 20, 10가지죠. 그럼 확률은 31분의 10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때 서로소인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1대에 되겠죠. 자, 경우의 수에서 사용했던 또는 생각했던 그 방식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우의 수에 집중을 하라. 경우의 수의 에너지를 8, 90%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그냥 설렁설렁해서 넘어온 학생들이 확률을 딱 보고 다시 경우의 수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만약 경우의 수가 잘 안 돼 있다면 다시 거기 가서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학생 9명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A형, B형, O형인 학생을 각각 2명, 3명, 4명이었다. 이 9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2명을 뽑을 때 문제 읽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2명을 뽑을 때 무슨 말인가요? 이 앞에 말이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9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9이죠. 그죠? 그러면 9 곱하기 8 나누기 2니까 36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때 혈액형이 같을 확률, 혈액형이 같을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죠. 이때 9명의 학생은 다 다른 학생입니다. 그죠? A형이 2명인데 A형 2명을 A1, A2 이렇게 봐야 되고 B형 3명을 B1, B2, B3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 다른 걸로 봐야 돼요. O형은 4명이니까 O1, O2, O3, O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혈액형이 같다라는 말은 A형 중에서 2명을 뽑아도 되고 B형 중에서 2명을 뽑아도 되고 O형 중에서 2명을 뽑아도 되겠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중복 조합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다른 겁니다. 사람은 아무 말 없으면 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형 2명 중에서 2명을 뽑고 그 다음 B형 3명 중에서 2명을 뽑고 O형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시인은 1이죠. 3시인은 3입니다. 4시인은 얼마죠? 6 되겠죠. 그래서 총 10가지입니다. 그럼 구하는 확률은
36분의 10되고 약분시키게 되면은 18분의 5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조금 확률에 대해서 감이 오시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를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60%, 여학생의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이 학교에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을 할 때라고 돼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은 좀 끊어서 읽어야 돼요.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의 남학생일 확률을 P1이라고 하고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똑같죠? 뭐뭐 할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학생의 여학생일 확률을 P2라고 하자. 자, 이런 관계일 때 이 학교의 남학생 수를 물어봤네요.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나중 뒤에 가게 되면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에서도 지금 풀 방식대로 풀게 될 거예요. 미리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보시면은 전체 학생이 나와 있고 남학생, 여학생,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 가입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이런 문제에서는 표를 그리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표를 그려서 풀어주는 게 편해요. 자, 여기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잡아주고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 그 다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전체 지금 구하는 게 뭐죠? 남학생 수죠. 그러니 남학생 수를 X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학생 수는 자동으로 총 320명이 있죠. X명 빼서 320 빼기 X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남학생의 60%와 여학생의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이 X명인데 X명의 60%는 X에다가 100분의 60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얘는 5분의 3X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5분의 3X입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해도 여기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5분의 2X라고 표현되겠죠. 되겠죠? 이게 인원수예요. 인원수. 자, 그 다음 여학생의 50%라는 말은 반이다라는 이야기죠.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이게 여학생이니까 인원수 여학생의 반. 그래서 2분의 1에 320 빼기 X가 될 겁니다. 그럼 이쪽도 2분의 1에 320 빼기 X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 학교에서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을 할 때, 뭐뭐 할 때. 그러면 이 뭐뭐 할 때 앞에가 전체 경우라고 했죠. 그죠?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죠. 이 두 개를 더해야 돼요. 뭐뭐 할 때 이 학생의 남학생일 확률, 남학생일 경우의 수 또는 남학생일 경우의 수는 얘죠. 그러니 결국은 이겁니다. 이 두 개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그래서 식으로 적으면 P1은 5분의 3X에 플러스 2분의 1에 320 빼기 X가 되겠죠. 그 중에 남학생 5분의 3X입니다. 되겠죠? 이게 P1이에요. 두 번째,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죠? 그러면 여전히 여기죠. 그죠? 그러면 그때 여학생일 확률을 P2라고 하자. 그럼 P2는 이렇게 되겠죠. P2는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5분의 3x에 더하기 2분의 1에 320 빼기 x가 되겠죠. 그 중에 여학생은 인원수가 요거죠. 그러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분의 1에 320 빼기 x 이렇게. 자, 그때 P1이 2배의 P2와 같다. 그러니까 이거랑 여기에다가 2 곱한 게 같다 이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분모가 똑같죠.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지워버려도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얘가 여기에 2를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5분의 3x. 자, 여기 2를 곱하게 되면 320 빼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게 되면 5분의 8x 320이 되고 40 되고 그죠? 결국 x는 200이 되는 겁니다. 그 답은 4번 돼야 돼요. 문제를 읽는 방법. 자, 먼저 이런 형태의 문제라는 말은 분류 기준이 남자, 여자, 가입했다,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표를 딱딱딱 이렇게 구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칸들을 메꿔 나가면 돼요. 이런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 여기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확률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전체 경우의 수 뭐뭐 할 때 이 표현 잘 기억하세요.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뭐뭐 할 때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문제들 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